이번 달 말 중에 1차적인 단기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1, 2년에 한 번 정도 오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 증시의 하락 조정을 틈타서 바닥에서 싸게 사 모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식은 뭐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해보자면 크게 세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헤어스타일에 대한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살짝 커트한 모습을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몇몇 분들이 머리를 아예 올려서 포마드 형태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의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웃을 때가 아니죠. 올해 들어서 벌써 12거래일 중에 10거래일이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기준으로 8거래일 연속 하락한 모습까지도 연출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뭔가 또 시장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가뜩이나 미증시, 일본 증시는 좋은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유난히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에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자TV 공부 보따리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조만간 구매하셨던 분들의 집으로 찾아뵐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도대체 이런 흐름이 왜 나오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3가지와 내부적인 요인 2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외부적인 요인을 보자면 우선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계속해서 우려했던 대로 시장에 과도했던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즉,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 포인트를 가장 우려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에 한 차례 올 한 해 증시에 대한 방향성과 투자 전략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설명해 드리면서 이 부분 가장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바로 당장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닌데 이미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올 한 해 금리 인하를 6번 정도 할 것을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현실적인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냉정하게 실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6차례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였는데 시장은 그동안 금리 인상기에 너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었었는지 금리 인하에 대한 당근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흥분하고 과열됐었다라는 것이었죠. 이거는 시장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악재라고는 보기 어렵죠. 실제로 패드워치 기준 3월 금리 인하할 확률이 어느새 60%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3월에는 분명 금리 인하를 할 거야,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 라고 했던 상황이랑은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두 번째로는 오늘 주시장에서 방산주들이 활기쳤던 것처럼 현재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중동 쪽도 그렇고요. 대만, 중국 쪽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만 총통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친미의 성향을 가진 쪽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 대만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더 고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우려감이 계속 더 커져갔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1월 15일 미국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득표율 1위를 차지하면서 야, 이번에 공화당 대표 확실하게 트럼프가 나올 수 있겠구나. 또한 바이든과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사람들이 이번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대만, 중국 간의 불안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제재를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에 대만, 중국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더 고조될 수 있겠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증시를 위축시켰다라는 거죠. 즉, 2가지에 대한 원인을 따져봤을 때 지금 시장 하락의 이유는 본질적인 가치 훼손보다도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 크다. 즉, 수급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실체화가 되면서 앞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공급망 훼손의 문제를 발생시켜
물가를 상승시키고 그에 따라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을 촉진시키며 최종적으로 경제를 악화시키는 이러한 악순환 연결고리가 맺어진다면 증시의 본질적인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증시가 다시금 하락 추세로 꺼져가는 흐름을 우리는 우려해봐야 될 겁니다. 다만 최근까지 나온 선행지표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이 되는 게 조금 과도하게 해석되는 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을 만한 정도는 아직 아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장이 휘청이고 있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거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조금 안정화만 잡힌다면 시장은 곧 이내에 다시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해당 기준에 따라서 시장의 바닥이 언제쯤 잡힐까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하락 원인 중에 또 세 번째 이유, 외부적 요건에서 보자면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수출 의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을 논할 때에는, 그리고 주식시장의 기초적인 체력을 논할 때에는 수출 지표를 당연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가장 높은 게 중국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인데요.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건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겁니다. 가뜩이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후로 더더욱이 하나의 중국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에 1차적으로는 지금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둘째로는 미국 간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나오게 되는데, 예전이었다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포함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쪽에 돈을 막대하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중국의 정책에는 이런 인프라 투자보다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더 우선시 되어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러한 기술적인 제재를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에 방패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패를 내려놓으면 맞아서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 경제 회복이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중국 경제 회복이 어려우면은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동조화가 되면서 쉽지 않은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 대만, 중국 증시가 가장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 유럽 쪽이 그나마 견조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일본, 인도가 증시가 오히려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하락 원인 중에 외부 요인 3가지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부적인 요인 2가지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는 국내 증시의 압도적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확신이 부족하게 되면서 특히나 최근 들어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심으로의 하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역시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렸던 바, 우리 구독자님들은 피해가 크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둘째로는 삼성전자를 떠나서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을 통과하고 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초적인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감이 확대되며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즉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국내 주식을 팔고 떠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기준으로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10일 거래일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포인트라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던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 차례 꺾여 들어가고 있다는 거, 동시에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며 우리나라도 그 사이에 껴있는 입장이고 심지어는 중국 쪽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불안감이 작용이 됨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까지, 이 모든 게 겹쳐서 최근 국내 증시의 주도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혹은 바닥을 잡을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 달 말 중에 1차적인 단기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근거는 첫째,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기초 체력, 밸류를 따져봤을 때 서서히 작년 10월 정도 수준과 비슷한 상황의 주가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지고 있는 실적과 자산들을 따져봤을 때 그보다 주가가 더 싼 국면으로 내려오고 있다. 0.8배 수준으로 근접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수준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 2년에 한 번 정도 오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기준 2,400포인트를 이탈하고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용기를 내서 조금씩 사모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워낙 사람들의 심리의 작용으로 인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만큼 최저점 바닥이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가 어렵겠지만 적어도 무릎팍 이하로 굉장히 주가가 싸다라는 국면은 판단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는 기회를 잡기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본다라는 관점으로 작년 10월을 그러하게 봤듯 이번 1월을 그러하게 볼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단기적인 바닥이 진짜 바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슈, 지정학적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단기적으로 해소될 만한 포인트인가? 적어도 3월, 길게는 11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흐름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중 간의 갈등이 커져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말지를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올해 11월 미국 대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판단은 언제 할 수 있냐면 공화당 대의원의 36%가 결정되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폭탄이 터질까 말까 우려하고 불안감이 지켜봐야 되는 그 시한폭탄 째깍 돌아가는 그 자체가 악재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불안하고 투자를 망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즉 불확실성 그 자체가 가장 큰 악재가 됩니다. 폭탄 자체가 터졌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게 아니라 해소되고 그 다음 스텝을 향해 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개념을 따져본다면 1차적으로 시한폭탄이 째깍 돌아가고 있는 게 3월 5일, 그 다음으로는 11월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마 3월 초까지는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이어지지 않을까. 즉 1, 2월은 무언가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씩 많이 떨어지면 사서 모으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구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려감은 뭐가 있죠?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걱정을 합니다.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그 또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물가 불안을 자극시킨다라고 걱정을 한다면 오히려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또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의 우려감들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건 결국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그 또한 3월을 기점으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바닥은 심리가 안정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활발하게 해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건 3월 이후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된 다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증시의 하락 조정을 틈타서 바닥에서 싸게 사모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식은 뭐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해보자면 크게 세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증시를 잘 보시면 어떤 애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냐면 기대감으로 끌어올려놨던 애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모아야 될 거는 저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봐요. 성장성이 보다 뚜렷하고 실적이 찍히는 애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적주를 봐야 될 것 같다. 실적이 찍히면서 보다 더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애들. 실제로 최근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잘 버텨가며 오히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AI입니다.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일단 개념은 심플합니다.
AI만큼은 지속적으로 더 투자의 방향성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정학적 문제가 터지면서 공급망이 훼손된다면 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한다면 결국 인건비를 절감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대한 필요성이 더 확장되면서 기업들은 더더욱 AI 뿐만 아니라 로봇에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고한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던 분야가 더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 금리 인하에 따라 정말 누가 돈을 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한 금리 인하 수혜주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요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원체 많이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과거 영상들에서 좀 더 구체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는 작년 주도주를 찾기 위한 힌트였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곳보다는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쪽을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을 봤을 때 중국이 1위이긴 하지만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미국의 비중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 1위가 미국으로 역전된다면 점점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조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경기는 굉장히 탄탄해요. 왜냐? 미국은 지금 리쇼링으로 인한 투자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설비 투자가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고 그로 인해 고용도 너무 좋아요. 고용이 좋으니까 경기도 탄탄하죠. 기업들의 실적도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의 시대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함으로 인해 증시가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과 같이 상부상조하며 돈을 벌고 있는 국내 기업들 또한 함께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항상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시장이 무너지면 힘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의 최소한의 방향성 체크와 함께 매매 전략은 수립해 놓고 종목을 면밀하게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가뜩이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크실 것 같아서 일부러 시장 얘기 한번 해봤고요. 물론 제 말이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기준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 기준을 잡는 데에 최대한 참고하셔서 부디 하락에서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상승에서의 수익은 극대화하시며 올 한 해도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최대한 제가 공부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투자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별도로 멤버십 운영하는 방에서는 매주마다 이러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하고 어떠한 전략들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유망한 산업 내에서도 좋은 주식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같이 공부하며 끈끈하게 서로 힘을 합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펜딩 멤버십 링크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멤버십 분들은 지금 시장 하락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바닥에서 좋은 주식 어떤 것들을 또 사모아 볼까 이러한 공부 저랑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시장 하락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위기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분명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시장 하락을 기회로 잡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하락을 저는 기회로 잡아보고 싶네요. 부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회를 잘 잡아서 올 한 해 다들 대박 나시길 또 응원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